지금 참 답답한데요. 그러고 보면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그 중국과 북한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들이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그 계몽령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안 죽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런 내부적인 그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뭐 어차피 끝났으니까 땅굴을 통해서 그냥 단숨에 그냥 전복시키면 된다는 그런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 야당에 간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불구스름해요. 그 야당에 보면은 네.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력자로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좀 보면 불구스름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네.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면은 네. 이 땅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탄핵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이 확고하고 보수적이고 한 건 틀림없고 네. 그 양반이 그 외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하고 또 친근하고 하는 그런 솜씨를 보니까 외교에는 보통 달인이 아니에요. 잘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예. 사람이에요. 네네. 그럼 아주 큰일을 했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내에는 너무나 야당 세력이 강하고 국회에서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해서 이제 이러한 상태로 있는데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탄핵을 받으면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만일 대통령 그렇게 돼서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그럼 야당에서 대통령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우리나라가 끝장입니다. 네. 예, 남침 단굴 문제 해결은 못하고 야당에서 해결하겠습니까? 북한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간첩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별의별 장난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영향을 이 야당에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주사파고 해가지고서 그 빨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땅굴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땅굴을 해결 못하면은 북한이 남침할 때 그냥 단시일 내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탄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해가지고 그 양반이 무엇보다도 땅굴 문제를 해결하고 이래야 된다. 지금 우리 선거 문제도 지금 수년 동안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러니까 대법관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음모론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을요. 예. 이 땅굴도 마찬가지로 땅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땅굴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전혀 나서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막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엄령을 하셨지만 사실 땅굴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굴이 확실히 있다.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게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그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현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키워드가 뭐냐? 남침 땅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침 땅굴이 현 조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키워드도 될 수가 있고 또 나라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또 키워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침 땅굴이 다만 남침 땅굴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현 정국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이 남침 땅굴 문제를 잘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남침 땅굴에 대해서 뭐 생각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겠죠. 네,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정치적으로는 그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장악해버렸고, 지금 이제 우리 국토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땅굴이 곳곳에 침투해서 지금 이제 잠식해버렸고, 그래서 참 걱정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요. 근데 정말 이 땅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굴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또 세계 그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는 그런 부분들, 대만의 그 중국이 대만을 자기 나라로 이제 분명히 가져갈 텐데, 그럴 때면은 이제 분명히 전쟁을 치르고 할 텐데, 땅굴이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거기를 그냥 치면 되니까. 네. 그럴 때에, 이제 세계가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될 때에, 우리나라는 그 뒤로 그림자처럼 땅굴을 통해서 딱 침투해버려서 우리나라까지 함께 먹어버리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이것들이 굉장히 제게는 무서운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요.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대만이 먼저 먹힐 것이냐, 대한민국이 먼저 먹힐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종종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땅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이 대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점령한다, 공격한다 하면은 만일 대만의 중국이 점령한다고 하면은 네. 세계적으로 큰 문제죠. 왜냐하면 대만 옆으로 애들이 다녀가지고서 저 중동에 있는 석유를 갖다가 사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도 대만 공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또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본도 이제 가세해서, 미국에 가세해서 싸매지 할 텐데, 그럼 우리나라도 또, 관계가 있단 말이죠. 미국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또 주한미국 관계도 있고. 이런데, 미국은 한국에 지원할 수 있는 군사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병력을 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군사력이 대만 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더 지원할 가능성이 없는데 불구하고, 땅굴 문제가 있어 쉽게 기습담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다가 중공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시킬 때에 그걸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동북 삼성에 있는 중공구를 갖다가 몇 개 사다를 가세해서 이렇게 한다 할 때면 남침시킨다 할 때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막을 도리가 없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의 영향에 들어가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이렇게 조가 통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공의 세력이 막강하게 되고 이거는 또 미국의 세계 패권론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고 하니까 미국이 큰 문제인데 그랬을 때에 미국이 좀 더 이 남친 땅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이 양반들이 그러한 지하 문제, 땅굴 문제에 대해서는, 저 베트남에서 하는 식으로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핵무기다, 뭐 미사일이다, 뭐다 해서, 항공모함이다, 뭐 이런 데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땅굴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보단 더 미국이 그냥 설치고 남편 땅굴 문제를 해결하고 애써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 소리죠. 네. 참. 그래서 제가 참, 참, 세계 패권 국가로 돼 있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전략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우리 장로님께 땅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정말 새롭게 안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 땅굴 문제가 단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만, 일본도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정복되면, 점령이 되면, 북한군에서 점령이 되면 일본은 이제 혼자 태평양 지대에 혼자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일본에게도 굉장히 그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또 이제 물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는 있지만 미국도 이제 아시아와의 그런 패권 다툼에서 또 불리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국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4번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오셔서 한국 둘러보시고, 또 여러 이제, 요직에 앉으신 분들이나 또 이제 좀 힘이 있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사들도 이렇게, 접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좀 이슈를 만들어서 이 땅굴 문제가 조금 해결의 실마리를 좀 이제 초입이겠지만, 좀 이렇게 밟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무하죠. 정치인들, 누구도 제가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국민들 생각할 때 그렇죠. 안보 당국에서는 땅굴이 없다. 국방부에서 하는 말이 임진강 이남에는 땅굴이 들어오지 않았다. 장거리 땅굴은 도저히 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신문기사에도 내고 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임진강 이남에 땅굴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주에 있는 사람, 청주에 있는 사람들, 또 대구에 있는 사람, 거기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땅굴에 대해 신고하고, 땅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말이죠. 이렇게, 그러한 상태임에도 이것을 갖다 이렇게 편안하게들 있는데, 국민들이 편안하게 있는 건 좋은데, 국방당국이 여기 때문에 안절부절 뭐라고, 그나 이거 뛰고 저리 뛰고 이거 애를 쓰는 그거 종사인데 말이죠. 이렇게 사용하고 오히려 민간 탐사들이 땅굴에 대해서 나면 보상금이 탐나서 이렇게 나는 사람 죽인다 바보들다 정신병자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비하하고 하는 건 하나의 술적이겠지만은 그런 상태니 말이죠. 이거 그래서 큰일이란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만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자 애썼고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 측근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땅굴 문제를 좀 건의해가지고 대통령이 땅굴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제가 자주 와서 이렇게 하는데 다 거기다 관계없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날 허튼 소리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제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참 세상에. 그래서 지금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좀 이거 오늘 이제 이거 제가 말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저 사람이 이거 말한 게 허튼 소리 아닌가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안보당국에서 국방당국에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니라고 하는데 김철이가 너 뭔데? 내가 보니까 뭐 별로 많이 이러한 뭔가 경력도 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러쿵저러쿵 말이지 남진 땅고 있다고 하냐 헛소리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장로로 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튼 소리 안 하고 더구나 이러한 중대 국가 문제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 거고 장로이기 때문에 허튼 말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더구나 네가 중앙정부에 오래 있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그 네가 말하는 거 정말 그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 판단하기 어렵다 하는 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자기 집 안방에서 땅굴 소리가 나서 파는 폭파 소리, 기관차 지나간 소리, 기계 소리, 사람 목소리 나서 신고했어. 그때 그 시점에 그게 땅굴에 들어온 거에 틀림없는. 이 생각 확실한 거 어디 있어요? 아니, 40m, 50m 지하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요? 나 이거. 그거 한두 집이 아니고, 이 현방에는 100군데도 나올 텐데, 이것이 여기만 난 것도 아니고 두 내리가면서 이렇게 나는데, 그걸 무시한다니까 말이 됩니까? 뻔한 건데. 이 이상 남친 땅굴이라고 증명할 것이 뭐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공주에서 그런 소리가 났다. 어떻게 거기까지, 무슨, 자연 동굴이면 몰라도,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건 인공적인 소리인데, 어떻게 나느냐? 그거 땅굴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한 일이란 말이죠. 이거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안보당국이 그걸 갖다가 부인하고 소홀히 한다는 거는 안보당국의 자격이 없는 거지. 뻔한 건데. 3살 나는 어린애도 안 돼. 3살 나는 어린애 보고, 야, 이거 우리 안방 바닥에서 소리 나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그거 이상하네요. 말 좀 하는 남친 땅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간단한 이치인데 그걸 갖다가 소홀히 생각하고 아니라고 하니 이거야말로 아니라고 하는 사람 정신병자지 어디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참 그래서 제가 안보 당국에 대해서 실망하고 제가 욕을 상가지만 반역자 자격 없는 놈들, 나중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뻔한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판단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또, 무시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아니라고 하니,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거 군인에 앞서서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데. 네. 부산에서 그런 소리가 났다 하면은, 그건 남친 땅굴이지.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 지하에서 사람 목소리 나고, 폭파 소리 나면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거 누가 하는 거냐? 남한에서 사는 사람이 하는 거냐? 북한에서 한다는 거. 북한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을 3대에 걸쳐서, 목매도 잊지 못하는 것이, 대남 조과인데, 그네들이 그 없는 돈 다 새겨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여가면서 남진 땅굴을 수십 년에 걸쳐서 파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 계양이 된 데가 있어요. 이재명이 본거지가 바로 계양이에요. 거기에서 10년 동안 작년까지 10년 동안 남친 땅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우리 탐사 기술자가 걸쭉 해보니까 땅굴
판소리란 말이죠. 그 국방부에 보고했는데 한 번 나와서 보고는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 그 말이 됩니까? 계양이라면 바로 서울인데, 인천시 계양거리긴 하지만은, 아니, 거기서 별의별 소리가, 별의별 소리가 나고, 그냥 지취해보면은 땅굴 소리가 나서 녹음 다 했는데, 그걸 다 보고해도 그걸 무시하고 거기에 이제 손을 안 쓴다고 하는 거면, 그 말이 됩니까? 만일 이걸 국방당국에서 대통령에 보고 안 했다 하면은, 그건 국방부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반역자지. 또 대통령이 그걸 알고도 아무런 손을 안 썼다고 만일 가정한다면 천하의 바보거나 반역자지. 그걸 낭불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방치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오늘날까지 방치하고 있어. 10년 동안 방치하고. 이거 계약 말이요. 우리 황 단장도 다 알아요. 직접 녹음까지 한 분이고. 나도 가서 직접 오고 다니는. 바로 계양했어, 여기. 일산에서 그렇게 땅굴이 이렇게, 그때 아파트 현장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나와서 그 지하에 내려가서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그걸 이제 다 대통령한테도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국방부에도 보내고 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아니다고. 여태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럼 그거 뭐냐, 이게. 일제시대 방공호. 방공호로 잘 알았어. 또 광산이 그 일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산이 남친 장면 물어. 제가 오늘 그걸 가져왔으면 참 좋았었단 말이에요. 모든 남친 땅굴 사진인데 말이죠.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됐다는 것도 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말은 말 안 됩니다. 지금 나쁜 보니까, 놈들이. 네. 지금 선거 문제와도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데요. 네. 선거도 파헤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 선거를 획책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그 활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땅굴이다. 네. 그래서 선거도 밝히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못 밝히게 하려고 막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땅굴도 밝히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묵살해버리고 밝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이 같은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국민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것은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땅굴 문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우리 국가 안보와 바로 직결이 되는 이 선거와 이 땅굴 문제, 그리고 이것을 철저히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 그것들을 오늘 땅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너무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철희 장로님 그 국정원 출신이에요. 국정원에서 중앙정보부였죠. 그 전에는요. 네. 중앙정보부 창설 멤버세요. 그래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우리나라 안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지금 국정원에서 물러나셨지만,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안전이 너무나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 불안감에,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건너오셔서 땅굴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만나뵐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원래는 좀 더 일찍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지금 더 남기로 하셨잖아요. 네. 짧게 이제 앞으로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로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들도 저 나이가 지금 많은데 그 젊은 사람들에 맡기고 미국에서 편안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을 해줘요. 옳은 말인데 내가 여기서 좀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좀 나타나고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미국 가서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무슨 재산가도 아닌데 돈 쓰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걸 어떻게 그냥 어떻게 방치하고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다 일들을 처리를 하시는데 기도만 해서 이렇게 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뒤쳐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각 교회에서 말이죠. 그거를 가만히 그냥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말이죠. 또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만히 안 나와서 국회에서도 흔들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또 남친 땅굴을 부려듣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이 남친 땅굴에 대해서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무슨 행동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북한에서 한 것이고 북이 알기 전에 내밀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조사해서 대통령이 소리 없이 이것을 처리한 다음에 이 문제를 갖다 고르면 몰라도 그전에는 되도록 이것을 내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제가 모색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대통령의 측근한테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또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시방 그 길을 시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나는 것조차도 좀 또 어려워요. 근데 여하튼 어렵지만은 그걸 좀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도록끔 해줍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다른 사람은 그 어떻게 그 제거하는 방법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알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수 대통령이 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야당에서 친부 용공적인 대통령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도저히 해결이 네.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고 다시 복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할 수가 있지. 야당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용공적인 대통령이 나올 거에 뻔하니까 그래 야당에서 정권 잡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네. 탄핵은 받아서는 안 된다. 네. 탄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네. 만일 탄핵을 받았을 때는 이 남측 문제를 갖다가 거론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전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남측 땅굴 문제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나왔습니다. 탄핵을 받지 않도록 네. 말 한마디라도 윤 대통령이 탄핵 받으면 안 돼요. 윤 대통령이 탄핵 받으면 이 나라 망하기 쉬워요. 야당 대통령이 될 테니까 지금 여자가 형편을 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뒤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조금 유리하게 좀 돼가는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탄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그 양반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남친 땅굴 문제를 인식해서 그걸 없애는 거. 네. 이것이 윤 대통령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이 남친 땅굴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갖게 하도록 그것을 좀 하려고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렇게 인식을 좀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 땅굴을 밝히려고 하는 부분들 선거도 마찬가지로 네. 못 밝히게 될 거예요. 네.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전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래야 땅굴 문제도 해결되고요. 선거 문제도 해결되고 그럼요.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아직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대통령이 복귀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면요.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아주 다행한 일로 생각되고 또 아주 오늘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좀 여러 가지를 잘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남집 땅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각 기관에도 분명히 바른 생각과 바른 국가관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